네,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정말 중요한 매물대죠. 이 3250원 라인,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이 3250원 자리를 돌파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 역시 또한 역사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환호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가상화폐 시장에 엄청난 힘을 부어다줄 지니어스 법안 통과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 가장 많이 수혜를 받는 건 이 리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미 하원 자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철회하고 상원의 지니어스 법안 표결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의회가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굉장히 중요하죠. 제도권에 편입하는 토대로 주목받고 있고요. 최근에 미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수립과 지도에 대한 법인데,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정 자산의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를 말하는데, 주로 이제 미 달러, 그쵸? 이 달러화 등 안정자산의 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 그쵸? 이 강화하고 자금 세탁 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뭐 연방정부, 주정부, 뭐 공동감독, 감사 의무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정의하고요. 허가된 발행자의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일반 코인과 차별적으로 취급을 하고,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회계상 현금, 그쵸? 이것도 중요하죠. 이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은행 간 결제를 허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규제 법안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데는 의미를 두고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시면 이제 미 하원 스테이블 법안 철회 후 상원의 지니어스 법안 지지로 선회를 했고, 트럼프 암호화폐 입법 속도를 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하원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철회하고요. 상원이 통과시킨 지니어스 법안을 직접 표결에 붙일 계획이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법 요구에 따른 결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법 요구를 따른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김이 들어갔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하원은 상원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지 않고 지니어스 법안을 그대로 처리할 예정이며, 통과 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해서 정식 법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땅땅 하면 이제 정식 법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하원 법안인 스테이블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는데, 자, 중요한 거,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암호화폐 회의에서 8월까지 스테이블 코인과 시장 규제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들 성격 알죠? 한번 한다고 하면 대놓고 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관점인데, 만약에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가장 많이 수혜를 받는 건 바로 리플입니다. 이 XRP.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왜 도대체 이 리플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지니어스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리플에게 가장 많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계속 수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미국 규제 명확화가 된다라는 건 리플의 제도권 편입이겠죠. 그렇죠? 이 제도권 편입이 어떻게 된다? 가속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미국은 여전히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이 매우 큰데, XRP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증권인가 아닌가를 두고 거의 한 4년에서 그쵸? 한 5년째 법적 분쟁 중에 있는데, 이 때문에 미국 내 이제 금융기관이나 뭐 결제업체들은 XRP 사용을 주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니어스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설정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뭐 증권, 그쵸? 증권, 그리고 뭐 비증권, 그리고 뭐 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XRP가 상품 또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명시가 된다라면 법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된다?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XRP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내에서 금융 거래, 뭐 투자 자산으로 공식적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존 은행 핀테크 기업들이 XRP 기반 송금을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고, 미국 내 사업 확장 장벽이 어떻게 된다? 완전하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이제 SEC와 그리고 XRP 관련 소송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고 가장 큰 리스크였잖아요. 그 SEC와 이제 소송이 종료가 된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 내 거래소 재상장 가능성이 커지고 장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어떻게 된다?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투심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의 핵심 사업이 뭐 글로벌 송금 및 결제 인프라까지 제도권 안에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리플이 계획하고 있었지만 진행되지 못했던 뭐 IPO 상장이 있고 뭐 CBDC, 그쵸? CBDC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그쵸? 스테이블 관련 그리고 뭐 ETF가 있겠고요. 등 모든 게 한 방에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밸류를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요. 당장의 이 주가의 변동성과 뭐 지루한 행보에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숲을 보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3000자리를 잘 지지하는 모습 보였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부인 3250원자리를 돌파하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3250원자리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종가 기준으로 3250원짜리 위에 마감이 되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4000원짜리까지 충분히 상방으로 열렸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지금 마무리가, 그러니까 종가에서 이 캔들이 3250원 아래에서 끝났느냐 혹은 위에서 끝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만약에 이제 위에서 마감이 되면은 상방, 아래에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3000자리를 리테스트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 지금 상황만 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왔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관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